정말 쉼 없이 달려온 우리.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고 가끔은 내 몸 하나 돌볼 틈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 앞만 보고 걸어오신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삶을 돌아보는 일, 내 손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는 일은 늘 나중에, 다음에로 미뤄졌던 건 아닐까요? 저는 15년째 유품정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집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그 안에 담긴 삶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남겨진 공간, 책상 위에 엎드린 채로 멈춰버린 일기장,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외출복, 그리고 찬장 속에 정리되지 못한 찻잔들. 그 속엔 그분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남겨진 사람에겐 그게 기억이고 그리움이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유품 정리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아, 이건 살아계실 때 조금만 정리해 두셨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어떤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을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서류와 메모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가장 먼저 정리하게 되는 건 바로 종이입니다. 서류, 메모지, 고지서, 통장, 병원 기록, 보험 증서 등 어떤 집은 방 하나가 전부 종이로 가득 찬 곳도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딱 몇 장인데 그걸 찾기 위해 자식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뒤지는 걸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기억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어르신 댁이었어요. 방이 4개인 큰 주택이었는데요. 서재로 쓰시던 방이 책과 서류, 메모지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서 며느님이 손을 덜덜 떨며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 유언장이 있을 거라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가족들은 서류를 찾기 위해 3일을 밤새웠고 결국 유언장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고인이 적어두신 수첩 몇 권만 남아 있었죠. 이불 빨래는 가을에 하자, 미역국은 다시마로 먼저 우려내기. 그런 메모들을 읽으며 가족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 속엔 이런 감정이 섞여 있어요. 슬픔, 후회, 애틋함, 그리고 이걸 왜 남겼을까라는 안타까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중요한 서류는 한 폴더에 정리해두고 그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메모지, 오래된 고지서, 중복된 서류들은 마음 편히 보내주세요. 그게 나중에 남는 이들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쌓여있는 옷, 신발, 가방. 옷, 신발, 가방, 모자, 스카프. 어떤 분은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정리해보면 옷장이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도 많죠. 이건 비싸서 못 입었지. 나중에 외출할 때 입으려고 놔뒀지 하시며 아껴만 두다가 결국 한 번도 못 입고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82세 할머니의 집에서 가죽 구두가 12켤레, 핸드백이 10개, 여름 원피스가 옷장에 30벌 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으신 건 늘 편한 고무줄 바지, 회색 티셔츠, 두툼한 내복이 전부였어요. 자식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두기만 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쌓인 옷들은 대부분 기증하거나 폐기됩니다. 정작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건 그가 자주 입던 한 벌의 옷, 손때 묻은 가디건이었죠. 옷도 욕심내지 말고 지금 입는 것,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그리고 남은 이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전자제품을 여러 개씩 쌓아두고 계세요. 고장난 라디오, 안 켜지는 선풍기, 한때 잘 썼던 전기밥솥, 믹서기, 오래된 청소기,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까워서, 혹시 몰랐어, 누가 쓸 수도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몇 년씩, 아니 어떤 건 10년 이상을 보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겨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 공간을 막고 내 가족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기억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도시 외곽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할아버지 댁이었는데 안방 옆 다용도실을 열자자 박스에 쌓인 가전제품들이 나왔어요. 고장난 다리미, 전기장판, 비디오 플레이어, 심지어는 오래된 전화기까지 포장된 채로 놓여 있었죠. 고쳤으면 되지라는 말이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걸 버리기 위해 1톤 트럭을 불러야 했습니다. 전자제품은 무겁습니다. 운반도 힘들고 분리수거도 어렵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그게 추억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났다면 과감하게 폐기해 보세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의자, 서랍이 안 닫히는 책상, 창고에 먼지 쌓인 장식장까지 그 자리에 있는 시간만큼 정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그 공간이 여러분의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집, 그 공간이 더 가볍고 환해지려면 언젠가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린다는 건 추억을 지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나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그 물건이 빠진 자리에 여러분이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혹시 동네 복지센터에 기부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지금 꺼내어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지금 내가 쓰지 않는 물건, 내 손에서 이미 떠난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일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건 떠나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공간,
지금부터는 가볍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 예전엔 참 좋아했던 취미인데 어느 순간 손에서 놓게 된 거 하나쯤 있으시죠? 누구는 바느질을 참 좋아하셨어요. 작은 바늘 하나로 아들 옷, 손주 내복, 식탁보까지 정성스레 뚝딱뚝딱 만들어내셨죠. 하지만 이제는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이 굳어지고 의욕도 예전 같지 않았어. 그 바늘은 서랍 속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재봉틀은 덮개 씌운 채로 몇 해를 지나고 털실 바구니엔 먼지가 내려앉았죠. 붓이나 색연필, 화초 가꾸던 화분도 어느새 시들거나 구석에 놓이기만 하고요. 어느 76세 할머니의 집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책상 위에 수백 개의 색실과 바늘, 그리고 각종 수의 도안집비,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셨어. 마을회관 행사 때마다 소품을 기부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병환으로 팔이 아프고 시력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바늘을 들지 못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은 그대로 시간이 멈춘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리를 하려 하자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대요. 아직 버리긴 이르다. 나중에 다시 하게 될지도 몰라.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취미라는 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즐거웠던 시절, 내가 생기를 느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된 물건은 마음에서도 어느 정도 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잡지 않게 된 도구, 다시 펴지 않게 된 책, 그 모든 건 어쩌면 비워야 할 때가 왔다는 조용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짜신 모자, 여러분이 만든 손수건, 여러분이 가꾼 꽃 한 송이, 그걸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바늘, 그 붓, 그 화분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낸 사랑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구라면 기증하셔도 좋고, 이제는 정리해서 공간을 내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고, 차 한 잔 놓을 여유가 들어오고, 편안히 앉아 쉴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들어올 테니까요. 취미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을 조금 더 나를 위한 방향으로 켜두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손상되거나 짝이 맞지 않는 물건, 짝이 맞지 않거나 손상되었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들, 한 짝 없는 양말, 깨진 컵, 뚜껑 없는 반찬통, 찢어진 비닐봉지, 약간 금이 간 접시나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이런 것들 보관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정리하러 갔던 어느 집에선 깨진 컵을 신문지에 싸서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 놔두신 걸 본 적도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깝고 언젠가는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혹시 몰라서 남겨두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혹시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물건은 평생 쓰이지 않고 버리는 사람에게 정리할 짐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남겨진 사람은 괜히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 이걸 못 버리셨을까? 이제는 바꿔보면 어떨까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이젠 괜찮아로 손에서 놓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6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유품을 정리하며 가장 쉽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라는 건 참 묘한 공간입니다. 겉으론 차갑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한 번은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에 사시던 80세 어르신 댁을 정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은 깨끗했습니다. 이불도 개켜져 있고 설거지도 다 되어 있고 정갈하게 정리된 손길이 곳곳에 느껴졌죠.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조용한 집 안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치통이 7개, 작년에 담근 고추장과 된장, 5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와 버섯 말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냉동실엔 얼린 쑥국, 떡국떡, 함께 계시던 따님이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이거 엄마가 우리 온다고 만들어 두신 건데요. 매번 저희 올 때 꺼내주시려고 아껴두셨어요.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미루기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 반찬통 속엔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 기다림은 점점 발효가 되고 마침내 썩어가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단순히 상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 놓지 못한 그리움, 기다림의 잔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냉장고를 정리한다는 건 단지 음식물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저장 창고이자 가장 진실한 기억 보관함이라고요. 그 안을 정리하면 살림이 정리되고 살림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혹시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3년 넘게 꺼내지 않은 장아찌나 언제 얼렸는지도 모를 떡, 먹지도 않는 반찬통, 유통기한이 2019년에 끝난 비타민,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생각나는 한 어르신 집이 있습니다. 어르신 댁 유품을 정리하며요. 주방 싱크대 옆 조그만 서랍장을 열었는데 그 안엔 약봉지와 약통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혈압약, 감기약, 껍질이 벗겨진 알약, 습기 먹어 흐릿해진 포장지, 어느 병원 건지 알 수 없는 조제 봉투들. 정리하다 보니 유통기한이 3년, 5년, 어떤 건 8년이나 지나 있었고, 이미 알약은 바스라져 먼지가 돼 있었어요. 그걸 보며 유족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절대 못 버리셨어요. 어디가 아플까봐
갑자기 쓰러질까봐 늘 약을 손 닿는데 두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약봉지 하나를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불안, 어디 아프면 어쩌지 하는 걱정, 병원 가기 힘든 날을 대비한 준비, 그리고 누군가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모든 게 그 작은 약봉지 속에 함께 들어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이건 꼭 놔둬야 해. 나중에 쓰일지도 모르니까. 이건 비상용이야. 갑자기 아플 때 먹어야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그 갑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효력을 잃고 그 비상이 올 일도 없이 조용히 먼지가 되어 갑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건 약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이 언제 나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놔둔 것들, 누군가 먹을까봐 남겨둔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까움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꺼내어 비워내는 것. 그건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여백 안에 새로운 식재료가 들어오고 가벼운 식단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를 아껴주는 작은 실천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냉장고 문을 조용히 한번 열어보세요.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과 약이 있다면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강한 음식, 내 몸에 맞는 지금 꼭 필요한 양만 작게, 가볍게 챙기세요. 약이 많다고 냉장고에 식료품이 가득하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이 약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하며 10년째 보관 중인 알약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가벼운 차 한 잔을 위한 공간으로 가족 사진을 세워둘 수 있는 여백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환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미 없이 모아만 놨던 물건들. 정말 많은 집에서 가장 큰 짐이 되는 건 모으기만 하고 의미는 남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택배 상자, 비닐봉지, 사은품, 쓰지 않는 텀블러, 심지어는 병뚜껑이나 티백까지 모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느 집에선 생수병 뚜껑을 모아놓은 큰 통이 있었는데 왜 모으셨어요? 했더니 자식분이 대답하더군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모으시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 모으는 마음 안에는 무언가 채우고 싶은 심정이 들어 있었겠지요. 불안함, 허전함, 지나간 시간의 흔적. 그걸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으는 것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내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 들어올 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좋은 음악이 들어오고 햇살이 머물고 따뜻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씩 비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결국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채우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요. 버리지 못한 물건보다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 무겁고 정리하지 못한 서랍보다 내 마음속 정리가 더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씩 정리를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벼워지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밝고 따뜻해져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손엔 버리지 못한 물건들만 남은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한 사랑도 정리하지 못한 외로움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위해, 내 하루를 위해,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줄 누군가를 위해서요. 비워내면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옵니다. 그 비움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며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지혜 아닐까요? 살아있는 지금,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해 정리해 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고운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손주가 여러분의 서랍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진짜 멋지게 살아가셨구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단지 집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을 스스로 넘기는 일이고 그 다음 장을 새롭게 열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가볍고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워야 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만약 비워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지혜를 서로 공유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좋은 벗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진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